네, 이제 본격적으로 국내 증시의 투자 전략에 대해서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어제 우리 시장은 한마디로 상당히 이슈와 재료들이 많은 하루였습니다. 특히 월스트리트저널에서 4월 2일자로 상호 관세와 함께 품목별 관세도 부과가 될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이것이 아닐 수도 있겠다라는 보도를 내놓으면서 우리 시장에 다시 한번 반향을 일으킨 건데요. 그러다 보니 자동차, 반도체, 제약 등은 일부 유연하게 발언을 할 수 있겠다라는 기대감에 정말 오랜만에 자동차와 부품주 쪽으로 강하게 수급 쏠림 현상을 볼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최근에 외국인들의 러브콜을 받고 있었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1%지만 조금 아쉬운 흐름을 보였는데요. 외국인 매도 하루지만 조금 마음에 걸립니다. 그래도 오늘 새벽에 현대차 그룹에서 자동차와 완성차뿐만 아니라 또 철강, SMR 끝으로 로봇에 대한 투자 계획까지 발표했기 때문에 이 부분 같이 총 점검을 해볼 거고요. 끝으로 일시적인 재료들은 저희가 어제 계속해서 전해드렸던 부분들이 많습니다. 오프닝 할 때 보잉과 또 로키드 마틴의 주가가 엇갈렸었는 거 전해드렸는데 보잉 관련해서 휴니드가 무려 상한가까지 근접했고요. 미국에서 공청회가 열릴 계획인 건 어제 저희 주간 일정을 다루면서 같이 확인했었죠. 이 부분 중국 선박에 대한 수수료, 우리 해운주들의 반사 수혜로 이어지면서 STX 그린 로지스는 무려 상한가를 터치했습니다. 그밖에 알래스카 주지사 방한 이슈는 알고 있었던 바라 그런지 오히려 셀온으로 작용이 됐지만요. 한알령에 대한 기대감은 면세를 중심으로 어제장에선 엔터, 화장품까지 조금은 확산되는 움직임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어제에 이어서 어쩌면 연장선이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현대차를 중심으로 어떠한 분위기가 집중될 걸로 보이는데요. 이럴 때 투자 계획을 또 잘 세워봐야겠죠. 도대체 어떤 발언들을 했는지 다음 기사 통해서 만나보겠습니다. 열어주시죠. 자, 정의선 현대차 그룹 회장이 현지 시간 24일, 바로 오늘 새벽이죠. 미국 백악관에서 향후 4년 동안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는 30조 8천억 원 가량의 신규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자, 트럼프 2기 정부가 들어서고 나서 우리나라 기업이 이렇게 백악관에서 대미 투자를 발표한 건 이번이 처음인데요. 정 회장은 이번 약속의 핵심이 철강부터 부품, 자동차에 이르기까지 미국 공급망을 강화하기 위한 투자라고 밝혔습니다. 자, 구체적으로 계획을 한번 보시면요. 현대차 그룹은 메타플랜트 아메리카 생산 능력을 기존 30만 대에서 50만 대까지 증설함과 동시에 부품단에 있어서도 현지화율을 높이고 현재 제철은 루이지애나주에 제철소를 건설해서 강판에 대한 관세 리스크를 최소화한다는 계획. 또 현대건설은 에너지 부문에서 현지 업체와 손을 잡고 올해 말에 미시간주에 SMR 착공을 추진하고 있으며 그 밖에 그룹사 차원에서는 자율주행과 로봇, AI 관련 투자에 나설 방침으로 전해졌습니다. 이러한 투자 계획에 트럼프 대통령은 현대차에게 아주 훌륭한 회사라고 칭하면서 대대적인 관세 정책의 성공 사례라고 평가했는데요. 자, 그러면서도 트럼프 대통령 향후 며칠 내로 자동차와 관련된 추가 관세를 발표할 것이라면서 품목별 관세를 도입하겠다라는 의사도 다시 밝혔습니다. 자, 자동차 또 현지에서 부품을 조달하기 위한 부품 기업들 그리고 현대제철의 제철소, 또 현대건설은 SMR, 끝으로 로봇까지 굉장히 많은 재료들이 나왔습니다. 자, 과연 오늘 시장은 어디에 반응을 할지 같이 찾아보겠습니다. 자, 두 번째 기사 넘어가 볼게요. 자, 이번엔 공매도입니다. 이제 다음 주면 공매도가 재개되면서 일부 종목에 한해서 단기적으로는 하락이 예상되지만 오히려 반도체랑 자동차, 금융은 상대적으로 유리할 것이다 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이 증권사를 보시면요. 하나증권 애널리스트가 이 공매도 재개 때 긍정적인 흐름은 없지만 통계적으로 퀀트를 봤을 때는 자동차랑 은행, 또 보험, 호텔 등이 유망하다라고 밝혔는데요. 구체적으로 종목도 있었습니다.
한미 반도체와 유한양행, LG화학 등을 유망 종목으로 꼽기도 했죠. 그런데 이뿐만 아니라 KB증권에서도 공매도가 재개되면 기업 자체에겐 부담이 될 수 있지만 통계적으로 반도체와 은행, 자동차, 보험 쪽은 유리하다라고 비슷한 입장을 밝혔는데요. 다만 철강이나 방산, 조선 등은 불리한 쪽으로 예상된다라고도 덧붙였습니다. 자, 이 철강의 경우에는 지금 호재랑 악재가 겹치는 상황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새벽에 나온 현대차 투자 소식으로 이어서 같이 하나하나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하실 분은요, 위즈웨이브 이권희 대표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오늘 새벽에 정말 어마어마한 투자가 나왔습니다. 현대차 그룹이 4년 동안 210억 달러, 우리 돈으로 지금 30조 8천억 원 가량의 신규 투자를 하겠다라고 미국 백악관에 가서 직접 밝힌 건데요. 자, 4가지 카테고리 저희가 오늘 점검해 볼 텐데 먼저 자동차입니다. 일단 생산 캐파를 30만 대에서 50만 대로 늘리겠다. 그러면 당연히 부품이 필요할 것 같은데 이 부품을 그냥 쓰는 게 아니라 현지에서 조달을 하겠다라고 힌트를 줬거든요. 그럼 우리가 완성차랑 부품주 투자 전략을 좀 다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아요, 대표님. 고민하실 건 없고요. 일단 자동차 부품주들 이미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현지 조달 다 가능하고 현대차의 주요 이제 1차 벤더들은 미국의 현지화를 다 지금 해 놓은 상태고요. 지금 현재 조지아주에 짓고 있는 이제 뭐 메가 플랜트라고 하는 공장이 최대 이제 한 100만 대까지 이제 생산이 가능할 정도까지 캐파를 늘릴 텐데 당장 이제 한 50만 대 그리고 기존에 있는 공장까지 하면 한 80만 대 정도 생산이 가능하거든요. 근데 관련해서 지금 부품 회사들도 같이 진출을 했습니다. 이게 이 공장이 언제 지어졌냐라고 보면 우리 바이든 대통령 처음 취임해서 한국 왔을 때 그때 투자하겠다라고 해서 지금 지은 공장이 이제 완공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지금 투자하겠다라고 하는 이 부분도 사실은 뭐 트럼프 대통령 거의 끝나거나 다음 대통령 나올 때쯤 완성될 가능성은 있는데 일단 투자를 하겠다는 의향을 밝힌 거를 백악관에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이 발표 장소가 약간 백악관이었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이슈몰이를 잘 했다. 그리고 이제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투자를 받았어라고 지금 예전에 손정희 대표랑 비슷하게 좀 뭔가 쇼를 좀 해줬죠. 물론 약간 굴욕적인 부분들도 약간 있긴 있었지만 뭐 기업이야 돈 벌기 위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만 이게 좋은 소식인지 아니면 울산에 계신 분들은 또 되게 안 좋은 소식일 수 있죠. 그러니까 이제 이게 공장을 우리나라에 짓는 게 아니고 미국에 이제 수출하는 이제 미국의 자동차를 수출하지 않고 그냥 미국에서 만들어서 미국 차로 만들어서 미국에서 팔겠다라고 지금 선언을 한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미국에서 지금 현재 현대차가 팔고 있는 그 양이 1년에 한 90만 대 정도 됩니다. 그럼 이제 지금 당장 뭐 이 공장을 가동하면 거의 그러니까 필요량의 한 90%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어제 이제 현대차 급등했을 때 관세 유예 때문에 올라가는 거 아니야? 뭐 이렇게 많은 분들이 얘기했고, 근데 그 이슈가 아니라 사실 이 이슈였던 것 같고요. 네. 어제도 제가 공급망 그동안 이제 현대차 관련된 뉴스 플로우를 쭉 따라가다 보면 현대제철 뜬금없이 제철소를 미국에다 짓는다고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 현지화 전략을 이번에 그 IR 하면서 굉장히 강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을 다 토탈해서 미국에서 발표를 했다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동차 부분은 한 86억 달러 정도 투자를 하는 거고 물류 철강 쪽에 한 61억 달러 투자하는 거고 그다음에 에너지 뭐 LNG도 산다고 얘기했습니다. 네. LNG 팔고 싶어서 지금 안달이 났는데 트럼프가 그래서 또 거기에도 얘기를 해줬죠. 63억 달러 또 투자하겠다. 그러니까 미래 산업 로봇이라든지 에너지 투자 쪽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좀 얘기를 하면서 밸류 체인들을 지금 다 미국에 모아서 미국 내에서 그냥 관세 뭐 우려 없이 가겠다. 특히 이제 철강은 정권이 바뀔 때마다 항상 무슨 동네 북처럼 때리는 게 철강이거든요. 그런 철강도 아예 그냥 그러면 우리가 공장에 져서 우리가 필요한 물건은 우리가 거기서 쓰고 남는 물량 일부 이제 팔겠다라고 좀 보시면 되고요. 최근에 이제 GM과의 협업 얘기도 나오고 있죠. MOU를 맺었는데 제가 볼 땐 GM과의 협업이 MOU를 맺은 것도 현대제철의 진출과 같이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남는 물량들은 또 이제 GM에다 공급하는 그런 형태로 가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그래서 앞으로 이제 현대차 그룹은 이제 관세 관련된 우려로 지금 주가가 계속 눌려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눌려 있던 부분들이 이제 좀 해소가 되는 국면에 들어가지 않겠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일단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저희가 보고 싶은 게 완성차랑 부품주거든요. 근데 우리 투자자분들 지금 댓글을 한번 보시면 오히려 완성차보다는 이런 부품주, 특히나 현지에 공장을 갖고 있는 SL이 강하겠다라는 말씀 주셨어요. 근데 어제 저도 보면서 화신이랑 SL은 세트로 움직이는데 SL이 덜 간 이유는 뭘까 봤더니 자리가 화신이 조금 더 많이 빠져 있더라고요. 이런 연유라면 오늘 장에서 SL도 힘을 내줄 수 있을 것 같은데 완성차랑 부품주 안에서 투자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냥 완성차 하시는 게 낫다라고 오히려요? 말씀드리고요. 이제 그 이유는 부품주들이 다른 쪽들은 좀 매력적인데 IT 쪽들은 장비나 부품이 조금 더 탄력이 좋죠. 네. 물론 이제 자동차 주들도 워낙 좀 저평가되어 있긴 합니다만 제가 자동차 부품주들을 긍정적으로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이슈는 올라올 수 있는데 주가가 계속 못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현대차 때문입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마진을 많이 안 줍니다. 그래서 화신 같은 경우 영업이익률 보면 뭐 5% 미만이고요. 최근에 작년 이제 2024년도를 보면 한 3.8% 벌었습니다. 영업이익률로. SL이 그나마 좀 이제 자동차의 이제 라이트죠. 눈 만드는 회사인데 이 회사 같은 경우가 그나마 좀 최근에 좀 올라와서 한 7, 8% 정도. 그게 왜 그러냐면 5% 이상 나오면 네. 단가를 너네 많이 남겼네. 그리고 또 깎습니다. 그게 현대차 전략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동차 부품주들이 이게 밸류에이션을 많이 못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좀 떨어진다. 그래서 이런 이슈는 올라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지에 있는 공장들 막 찾아서 뭐 이제 공부하신 분들은 사실 텐데 단기 이슈로 오늘 정도는 급반등 나올 수 있겠지만 또 결국에는 추세 상승이 안 나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성장성이 좀 제약된다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물량은 좀 더 늘어난다는 기대감으로 올라갈 수 있을 거라고 보고는 있지만 그래서 SL이 그러면 왜 화신보다 영업이익률이 좋냐? 화신은 현대차 그룹만 납품하고요. SL은 GM도 하고 다른 회사에도 합니다. 그래서 다른 회사에서 많이 남기는 거죠. 예, 그래서 지금 이런 부분들까지 고려를 하면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좀 매력이 없구나라고 생각하시는 게 맞죠. 이제 안정성은 있는데 생각보다 주가가 탄력성이 없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영업이익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그럼 PER을 어디까지 줘야 되냐라는 이제 그런 의구심이 좀 드는 거죠. 그래서 이런 뉴스 나올 때는 뭐 네. 급반등 나올 수도 있고 오늘 중으로는 뭐 한 10%도 올라갈 수도 있고 한 5%도 올라갈 수 있는데 네. 이럴 때는 오히려 좀 매도 전략 갖고 계신 분들은 매도 전략 하시고 없는 분들은 오히려 빠질 때 음봉이 나오면 그때 사셔라. 오히려 이렇게 보시고요. 부품주요? 네, 지금 뭐 SL이 PER이 한 5배 정도 되는데 네. 적정한 거죠. 네, 생각보다 좀 의외의 답변이 나와서 놀랐습니다. 그러면 네. 현대차, 지금 완성차 안에서는 기아보다 현대차를 보자라고 답변을 주셨는데 현대차는 어떻게 좀 길게 갖고 가봐도 되겠습니까? 기아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이제 네. 멕시코 공장이 하나 더 있죠. 그쵸, 갖고 예, 그것 있죠. 때문에 이제 조금 여전히 좀 왔다 갔다 할 가능성이 있고요. 음. 그동안은 이제 기아가 조금 더 탄력적으로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 이유도 기아가 돈을 더 법니다. 현대차보다. 그것 때문에 그런 건데 현대차는 현대차뿐만 아니라 이제 밑에 사업부들이 좀 많아서 그런 건데 기아는 순수하게 거의 차만 팔죠. 근데 차를 좀 비싸게 잘 팔기 때문에 올라왔죠. 그래서 미국에서 스포티지 훔치기 대회까지 열릴 정도로 예, 인기가 많았던 차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이제 지금 미국의 중산층, 뭐 중하층 쪽에서는 기아차에 대한 관심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현대차는 제네시스라는 브랜드가 성공적으로 데뷔를 해서 미국에서 뿌리를 잘 내리고 있고 SUV도 좀 잘 팔리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지금은 오리지널 현대차를 보시는 게 조금 더 편하고 여기서 한 30만 원까지는 가도 저는 아무 무리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현대차가 그렇게 가져야 나머지 아까 말씀드렸던 부품주들도 밸류에이션을 조금 더 줄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완성차 부품주는 이렇게 마무리해 보겠고요. 다음으로 궁금한 건 제철입니다. 지금 현대제철이 미국에서 제철소를 건설하겠다. 근데 저희가 두 번째 기사 공매도 관련해서 보니까요. 제철, 철강주는 오히려 공매도 타깃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있어요. 아무래도 LNG 프로젝트 때문에 많이 올랐던 터라 이래저래 좀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도 있는가 보다, 이런 분석도 있나 보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철과 이제 관광업체는 좀 다르다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네. 현대제철은 철근 콘크리트, 이제 철근 관련된 것들, 뭐 그 건설업에 쓰이는 것도 많이 만들지만 사실은 대부분이 이제 강판을 많이 만들거든요. 그 얘기는 자동차용으로 일단은 현대제철의 설립 목적이 네. 한마디로 포스코에서 비싸게 사기 싫어서 자기들이 만든 겁니다. 현대차에 쓰기 위해서. 그래서 현대차 그룹에서 거의 대부분의 물량을 좀 소화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그렇게 보면 지금 현대제철을 공매도를 하겠다. PBR이 0.2입니다. 공장 팔아도 지금 이거보다 돈 더 나온다는 얘기인데, 그 예, 타겟은 그러면 아니다. 타겟을 얘기하기는 조금 그렇고요. 예. 지금 공매도 자꾸 걱정을 다들 많이 하시지만 사실은 공매도가 들어오면 일시적으로 지금 겁먹고 파는 겁니다, 사실. 투자자들이. 그러니까 투자자들은 공매도 이꼬르 매도, 그러니까 하락 이렇게 너무 단순하게 생각하시는데 공매도만 하기 위해서 들어오는 자금은 없습니다. 예, 그러면 결국에는 헤지펀드들이 들어올 때 매수와 매도를 같이 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 오히려 외국인들의 수급이 조금 더 원활해지면 저는 단기적으로 이제 공포심에 좀 파는 분들이 있을 수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주가는 우상향 더 오히려 수급적으로는 더 좋아진다. 네. 제가 들은 정보로는 지금 미국이나 이제 유럽 쪽의 헤지펀드들이 우리 공매도 풀리기만을 기다리고 있다. 왜냐하면 이게 공매도가 안 되면 투자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아예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는 와서 사고 팔고 하는 게 낫죠. 예,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공매도를 좀 긍정적으로 보시는 것 같은데, 그런 이유는 수급 분산해서 살 수 있다. 다만 제철은 지금 공매도 타깃은 아니지만 그렇다면 긍정적으로 보신다는 건가요? 그렇죠. 뭐 제철이야 근데 올라가봐야 사실은 얼마나 올라갈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네. 철강 산업이 좋은 뭐 성장 섹터다라고 보기는 어렵고요. 약간 기간 산업 같은 거죠 지금 보면. 그래서 미국도 USST를 일본 제철에다 안 파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회사가 어려워도 난 일본 애들한테는 안 팔겠다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지금 현대제철의 한번 차트 한번 보여주시면 지금 네. 주가는 바닥권에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한 3개월 올라오니까 되게 많이 오른 것 같지만 적어도 저는 근데 현대제철은 아무리 못해도 한 4만 원대까지는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면 지금 자리가 뭐 이렇게 비싸다고 저는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 근데 이게 상대적인 매력이죠. 현대제철 사서 이게 4만 원, 4만 5천 원까지 갈 때까지 기다릴 수 있느냐라는 부분인데 그 부분은 조금 좀 시간이 많이 걸리겠죠. 지금 이게 월봉인데 주봉처럼, 그러니까 일봉처럼 보이잖아요. 그러네요. 이게 월봉입니다. 아. 예, 그러면 이게 이렇게 올라오려면 한 1년 걸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아무리 좋아도. 그러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고요. 단기에 지금 한 최근에 좀 많이 올랐습니다. 지금 2월 초부터 해서 주가는 오름세를 좀 탔고 추세 전환은 됐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한 3만 5천 원 정도 가면 막힐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좋습니다. 현대제철 의외로 좀 긍정적으로 보십니다. 다만 단기가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한 4만 원까지 본다라는 것. 그럼 현대건설은 어떨지도 궁금합니다. 일단 올해 말에 미시간주에 SMR 착공을 추진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최근에 좀 원전이 가다 말다 하는데 꼭 현대건설이라기보다는 그래도 SMR 쪽으로, 원전 쪽으로 좀 이 훈풍이 불지는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SMR 하면 이제 네. 우리나라 이제 원전을 시공해봤던 경험이 있는 회사들 보면 SMR은 아직 시공 안 해봤죠. SMR 자체가 모듈입니다. SM의 M자가 이제 네. 스몰 모듈인데 모듈을 만들어서 갖다가 이렇게 올리는 겁니다. 우리나라가 가장 잘하는 게 뭐냐면 다리 빨리 짓기로 유명하죠. 물론 가끔 무너지기도 하는데. 네. 그런 것들 다리 빨리 지을 수 있는 이유가 거의 상판이나 이런 것들을 만들어 와가지고 위에서 조립을 잘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커다란 콘크리트 구조물을 조립하는 기술이 있기 때문에 저는 현대건설이라든지 DLENC가 최근에 올라온 이유는 현대건설은 이제 물론 부실을 다 떨었다라는 부분, 네. 아예 그냥 그동안 적자로 남길 수 있는 것들을 새로운 대표이사가 오시면서 그냥 다 적자로 그냥 다 반영을 시켜버렸죠. 네. 예, 그러면서 이제 오히려 그런 재무적인 이유 때문에도 반등을 줬고, 그 다음에 SMR 관련돼서 DLENC 같은 경우는 이제 미국의 엑스에너지에 지분 투자까지 하면서 SMR 시장에 진출하려고 애쓰고 있고요. 현대건설은 전통적으로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그 원자력 발전소들을 지었던 회사입니다. 그리고 해외 프로젝트도 많이 했고, 그런 것들을 보면 이제 뭐 SMR 관련돼서 우리나라가
가서 만들어주는 쪽은 현대건설과 DLENC 정도 두 개만 딱 보시면 오. 저는 뭐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시공적으로. 예. 그죠? 네, 좋습니다. 오히려 SMR 안에서는 DLENC 그리고 현대건설 긍정적으로 본다라는 입장이세요. 끝으로 저희 지금 현대차 그룹 차원에서는 자율주행이랑 로봇, AI 관련해서도 투자를 하겠다라고 밝혔는데 특히 로봇 같은 경우에는 어제 하나그룹도 로봇 법인 투자 유치를 추진 중인 걸로 지금 전해졌거든요. 로봇주가 마찬가지로 공매도 타겟이다라는 얘기 때문에 최근에 좀 주춤했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로봇주들은 이제 연초부터 좀 많이 달렸죠. 그러니까 지금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거의 40만 원대까지 갔다가 28만 원대까지 이제 하락을 했는데 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많이 하락했는데도 불구하고 높습니까, 여전히? 주가는 뭐 말도 안 되는 가격이죠, 사실은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면 버는 돈이 없는데 주가만 올라갔으니까. 그럼 네. 이제 뭐 앞으로 향후에 계획이 정확하게 나와야 되는데 하다못해 바이오주들보다 계획이 없죠. 그냥 앞으로 더 투자하겠다라는 정도고 제가 이제 매경 여기 이제 여러 프로에 나오면서 말씀을 드렸을 때도 로봇주 이제 한 2월 달에 과열돼 있다라고 말씀을 몇 번 드렸고요. 네. 또 하나가 예전에 이제 올라오기 전에는 뭐라 그랬냐면 이거는 실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모멘텀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삼성에서 투자를 했다. 그다음에 현대차 뭐 SK에서 투자를 했다. 그다음에 뭐 LG에서 투자를 그렇죠, 했다. 협력 기업들. 예, 그리고 이제 로보티즈 정도가 이제 성과가 조금 나오고 있는 중이고 눈에 좀 보이죠. 가시가운으로 들어와서 최근엔 로보티즈가 조금 더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 거기는 이제 액추에이터 관련된 모듈 부품을 잘 만들기 때문에 그게 휴머노이드 로봇에 들어간다라는 게 아예 공식적으로 미국 사이트에서 나왔기 때문에 로보티즈가 지금은 조금 더 우월해 보입니다. 사실은 돈을 더 빨리 벌 가능성이 높고요. 제가 우스갯소리로 큐렉소보다 레인보우가 매출이 적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안 믿죠. 시가총액 차이는 거의 한 10배 차이 나는데 그러네요. 예, 그 정도로 지금 아직은 로봇은 조금 이제 실적이 네. 기반이 없고요. 한화는 이제 한화 로보틱스라는 자회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화 로보틱스의 대주주가 누구냐면 주 하나랑 또 하나가 이제 한화 그 펜션하고 하는 그런 관광 사업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법인 네. 이름이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법인이 두 개가 갖고 있고요. 식음료, 음식료 담당하는 그다음에 호텔 레저 담당하는 쪽에서 지분을 많이 갖고 있어서 예전에 뭐 뉴로메카를 인수하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왜냐하면 뉴로메카가 협동 로봇. 협동 로봇 중에 치킨 튀기는 로봇을 만들어서 납품을 했습니다. 그래서 잘 네. 찾아보시면 뉴로메카 쪽에서 저기 어디냐 뭐 교촌 치킨과 같이 협업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지금 인수하지 않겠냐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지금 하나 로보틱스가 갖고 있는 기술력은 여전히 미미하다. 그러니까 한 5천억 정도 투자를 좀 받고 싶은 거죠. 한화그룹 잘 보면 되게 큰 그룹 같지만 돈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 자꾸 하고 그죠, 유증. 예,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지금 하나 로보틱스도 5천억 정도를 유치를 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네. 한번 자기들도 키워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그죠, 거고. 사모펀드한테.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좀 생각을 바꾸셔서 차라리 뉴로메카를 인수하시는 게 더 쌀 수도 있다. 아하.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로봇주 중에서요, 이런 기대감으로 가는 기업들도 있지만, 오히려 뭐 하이젠 RM이라든지, 뭐 감속기, 액추에이터 쪽으로는 매출이 찍히는 기업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그런 종목들이 이제 원래 그래서 예전에 로봇주들이 처음 좋았을 때는 본업에서 돈을 좀 벌면서 그다음에 액추에이터를 하고 있는 뭐 SPG 같은 종목들이 그죠. 굉장히 각광을 견조했죠. 받았는데 네. 지금은 그 종목이 더 재미가 없죠. 그러니까 액추에이터 관련돼서는 액추에이터가 굉장히 엄청나게 큰 기술이다. 뭐 감속기가 엄청난 큰 기술이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물론 큰 기술입니다. 근데 특허가 풀려서 그런 거지 사실은 이게 일본 기술이거든요. 그렇죠, 일본에도. 예, 그래서 이게 서로 경쟁이 굉장히 심하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특화시켜서 잘 만드는 로보티즈가 최근에 각광을 받고 있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오히려 지금 로봇주보다는 네. 저는 휴머노이드 로봇 자꾸 얘기하시는데 네. 어, 협동 쪽으로요? 오히려 예. 지금은 협동이라든지 아니면 공장 자동화 조금은 좀 하위단에서 이제 생산 라인에서 쓸 수 있는 것들 중심으로 돈을 더 벌 수 있다. 그래서 최근에 T 로보틱스라든지 이런 종목들이 올라온 좋았죠. 이유가 네.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조금은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와 관련된
뭐 사람 같은 로봇이 아니라 협동 로봇 같은 로봇들이라든지 그 라인을 깔아주는 회사들, 포스코 DX 이런 거 잘하고 있죠. 그런 쪽으로. 그래서 지금 보면 거기서 이제 엔비디아와 협업하는 회사들이 굉장히 많고요. 네. 지금 전 세계 자동차 브랜드들이 다 엔비디아 AI를 도입해서 생산 라인에다가 적용시키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로 하고 있고, 현대차는 보스턴 다이내믹스랑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로봇 투자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차피 보스턴 다이내믹스 우리 현대차가 갖고 있지만 네. 회사 미국 회사잖아요. 예, 앞에 보스턴이 붙어 있는데 MIT에서 만든 회사니까. 좋습니다. 로봇은 다소 좀 보수적인 입장이시네요. 다만 예외 영역이 있다면 좀 매출이 찍히는 기업들, 가시화되고 있는 기업들 중심으로 보자라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저희가 지금 현대차 그룹에서 발표한 투자 계획들 다 나왔으니까요. 이제 반도체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 반도체는 지금까지 들어가던 수급이 어제장에서는 자동차 쪽으로 많이 쏠리더라고요. 이 뭐 그동안 많이 올랐으니까 좀 일시적이라고 봐도 괜찮겠죠? 뭐 단기에 많이 올랐죠. 지금 외국인들이 이제 엄청 샀었죠. 삼성전자만 하더라도 6만 전자를 갖다 놨는데 예. 지금 며칠째 샀냐면 사실은 뭐 3월 17일부터 대량 매수가 들어왔죠. 800만 주 이상 샀고 3월 21일까지 샀습니다. 그래서 한 5거래일 연속으로 해서 큰 물량을 샀죠. 의미 있는 물량들을 샀는데 어제 65만 주 팔았습니다. 그러니까 판 것도 아니죠, 사실은. 그렇게 보면 어제 그래서 지금 주가가 6만 500원으로 마감을 했는데 반도체는 너무 걱정하지 말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어제 빠졌던 거는 어제 빠진 게 아니라 잘 막은 거죠. 마이크론이 8%씩 뭐 급락했는데 우리 회사들이 잘 버텼습니다. 물론 시티그룹의 리포트 영향이 있었고 네. 삼성전자 하이닉스는 목표가를 올렸는데 마이크론은 떨어뜨렸죠. 예, 마이크론 너네 수율 안 나오지? 이러면서 떨어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보면 이제 반도체가 어제 조금 빠진 거 가지고 아우 야, 또 반도체 또 꺾이는 거 아니야? 네. 이게 자꾸 맞아가지고 손만 들어도 때릴 것 같고 막 이런 그렇죠. 이제 무서워요. 그런 분들이 있는데 예. 지금 반도체는 다시 한번 꿈을 꾸고 가는 거거든요. 예. 레거시가 회복되는 부분, 그 다음에 AI를 적용한 소캠 이런 것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면서 AI PC라든지 그 다음에 또 AI 뭐 스마트 기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지금 데이터 센터 향으로 디램이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습니다. 또 하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HBM4 관련돼서 샘플 아예 내놨죠. 네. 그러니까 향후에 새로운 이제 먹거리에 대한 그런 기대감들이 붙어 있기 때문에 저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둘 다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지금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판 관련해서도 LG, 이노텍, 삼성전기 다 진출 뭐 가속도를 하겠다, 내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은 우리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기업은 피롭틱스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저 이제 유리기판은 아직은 네. 뭐 상용화가 돼도 큰 시장은 아니지만 지금 네. 이제 기대로 가는 거죠. 그런데 그 기대감이 앞서 말씀해 주셨던 로봇에 대한 기대감과는 좀 다릅니까? 여기도 비슷하게 좀 많이 올랐지 않을까요? 다르죠. 근데 왜냐하면 유리기판은 어차피 올해 양산이 가능하다라고 지금 이제 선언이 돼 있는 거고. 뭔가 구체화가 돼서. 그렇죠. 그리고 예. 이제 내년 정도면은 이제 루빈이 2026년도를 목표로 하고 있으니까 이제 그 다음 버전은 이제 준비를 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루빈 다음 버전에는 유리기판이 들어갈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한 1, 2년 뒤면은 이게 시장이 엄청 커지겠구나라는 기대가 있고 로봇은 근데 커지긴 하는데 우리나라가 기업들이 얼마나 참여를 할 수 있을지 여부가 조금 아직은 조금 불투명하기 때문에 네. 그 말씀을 드린 겁니다. 좋습니다. 로봇과 유리 기판 조금 다르게 본다. 자, 끝으로 저희 바이오도 짧게 점검을 하고 싶은데요. 계속해서 공매도에 대한 위험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알테오젠을 보자라고 주셨네요. 그렇죠. 알테오젠은 네. 빠지면 땡큐하고 사야 되는 종목이죠, 사실은. 정말요? 예, 뭐 이번에 계약건이 나오고 나서 주가가 밀리긴 했지만 이것도 많이 빠져서. 이것도 공매도 때문에 그런 거고. 네. 뭐 제자리에 와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전보다 이제 조금 눌린 건데 앞으로를 보고 간다라고 하면 공매도는 뭘로 보셔야 되냐면 대차 잔고가 늘어나는지 안 늘어나는지 보셔야 되는데 네. 알테오젠 안 늘어나고 있습니다. 오히려 2차 전지 소재 쪽이 높더라고요. 그렇죠? 이제 들어오자마자 3월 31일 날부터 공매도 팍 치려면 예. 주식을 빌려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이제 뭐 함부로 지금 무차익 공매도 못하게 지금 막아놨는데
그런 부분들을 이제 체크하실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런 거에 너무 이제 우려하지 말고요. 네. 마시고 오히려 이런 좋은 회사들이 밀릴 때 사셔야 된다. 공매도 때문에 파는 사람들이 이제 겁먹고 팔면 아 내가 싸게 사야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반도체랑 바이오는 좀 유일하게 빠질 때 사자.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온 현대차 그룹 투자 이슈까지 저희 꼼꼼히 점검을 마쳤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많이 주신 우리 이건희 대표는 여기서 보내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